프로그래머는 모스크바로 떠나 화려하고 성공적인 커리어가 보장된 일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 미국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아주 컸다. 어쩌면 그 편이 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첫 시도에는 실패했어도 운명이 그를 최악의 가능태에서 벗어나도록 지켜준 것이었을지도 모르지 않은가. 하지만 기뻐하기엔 아직 일렀다. 9월 11일이 된 것이다. 뉴욕에서 테러가 일어나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붕괴되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바로 그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프로그래머의 본사는 그 고층 건물 중 한 곳에 있었고 그 사건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운명이 이번에도 그를 조롱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마치 어떤 악한 힘이 작정하고 프로그래머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결과는 더 나빠졌다. 이제 정말 끝이다. 이제 프로그래머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렇게 나의 친구는 희망에 작별을 구했다. 그는 컴퓨터를 팔고 이제는 지겨워진 그 일을 더 이상 거들떠 보지도 않겠노라고 결심했다. 이젠 그곳엔 오직 삶에 지치고 역경에 무너져 버린 한 사람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공장에 취직해서 그다지 소득이 높지 않은 단순한 수작업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실력이 그 누구보다 출중했던 만큼 추락은 더욱 가파르게 느껴졌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프로그래머의 마음은 그렇게 가혹하게 자기 자신을 벌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에서 프로그래머가 한 행동을 비난할 수 있을까? 평범한 세계관으로 봤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머와 똑같이 행동한다. 누군가는 운이 좋아 성공한다. 그는 운이 안 따라줬을 뿐이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따져보기로 하자. 첫 번째 실수는 이루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프로그래머의 첫 번째 목표였던 오스트리아는 그가 올바르게 선택한 목표였다. 영혼과 마음이 일치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목표에 대해 생각했을 때 행복에 젖어 말 그대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영혼과 마음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영혼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마음도 만족감의 손뼉을 칠 것이다. 다만 이것은 아직 목표 자체를 설정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의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여기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나 수단에 대한 질문이 떠오른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된다면 마음은 구름 위로 떠오르기를 주저하며 더 현실적인 목표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헛된 기도를 포기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사실 마음은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도 그렇다고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무지함의 구덩이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리치는 존재에 불과하다. 평범한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세워진 소위 말하는 냉철한 판단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찾는데 방해가 된다. 성공을 향한 길은 늘 지극히 개인적이다.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삶을 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 세대의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진리가 있다. 성공의 공식은 변덕스럽다는 점이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성공은 항상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의 상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대처하기 힘든 실수의 아버지인 마음은 참 어리석게도 널리 퍼져 있지만 사실은 큰 가치가 없는 고정관념들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다. 이 문단을 집중해서 여러 번 읽어보기를 바란다. 목표 설정 단계에서 마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목표가 원칙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정해두는 것이다. 이것으로 똘똘이의 역할은 끝이다. 똑똑한 마음은 젠장, 그런데 어떻게 하고 외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마음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마음은 역할을 완수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 그거면 된 거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수단은 저절로 찾아온다. 그것도 마음은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마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다.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계속 생각한다면 외부 의도는 때가 되면 필요한 문,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마음이 해야 할 일은 생각의 흐름을 필요한 방향으로 돌려놓아 외부 의도의 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실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다. 분명한 것은 당신이 불안해하면 할수록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속도는 느려진다는 점이다. 아예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영혼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 트랜서핑은 바로 그 사실을 알려준다. 목표를 이루는 가능태 공간에서 당신의 상황은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다. 육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당신은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북쪽을 향해 쉬지 않고 노를 저어야 한다. 사고의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당신이 육지를 향해 다가가 해변에 다다르는 모습을 상상하면 나침반의 바늘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목적지를 생각하며 노를 젓는 것뿐이다. 그뿐이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 하지만 그때 조급해진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고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아직 육지는 멀었어? 방향이 완전히 틀렸는데 라며 뱃사공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결국 나침반 바늘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당신의 배는 계속해서 노선을 바꾼다. 마음은 가능태 공간에서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한다. 마음은 상황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것에 익숙하다. 마음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만 안심한다. 그러니 마음에게는 배를 흔들지 말고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키나 똑바로 잡고 있으라고 말해주면 된다. 사고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이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욕망이 생기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욕망은 가장 자연스러운 닫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다. 무사도를 예로 들자면 이 가치관의 기본은 이미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데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잃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진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닻에 묶인 밧줄은 쉽게 끊어질 것이다. 만약 도저히 끊어내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닻을 들어 올리기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해보자. 욕망은 행동하려는 의도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갈망은 그렇지 않다. 갈망은 무엇보다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 진심으로 원하지만 그것을 이룰 힘은 없고 동시에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왜 두려워하는가?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룰 수단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이다. 갈망은 주변을 둘러싼 에너지장을 심하게 왜곡시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균형력을 끌어들이는 잉여 포텐셜을 만든다. 이 힘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 목표에 대해 생각할 때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마음이 생각하도록 거듭 상기시켜야 한다. 물론 때때로 암울한 생각이 불쑥 고개를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내버려두라. 굳이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작은 동료가 당신을 주된 경로에서 밀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갈망을 의식적으로 줄일 수도 있다. 당신도 기억하다시피 프로그래머에게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던 것은 그가 절망에 빠져버린 나머지 주먹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꽉 움켜쥐고 있었던 욕망을 놓아줬던 바로 그때였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다. 원하는 것이 있는가? 그럼 무엇이 걱정인가? 곧 그것을 얻게 될 텐데 말이다. 세 번째 실수는 한 목표에서 다른 목표로 갈팡질팡한 것이었다. 프로그래머는 가능태가 무르익어 물질로 결실을 맺는 순간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상황의 주인으로서 침착함을 유지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동안에는 잠시 멈춰 이 시간을 견뎌야 한다. 꾸준함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인 셈이다. 시간이 멈춰버린 이런 상태를 피할 방법은 없다. 그저 침착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마음은 조급한 나머지 패닉 상태에 빠져 경솔하게 노선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사실은 목표가 이제 막 지평선에서 보이려던 참이었다. 목표는 어리석은 마음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이봐요, 좀 기다려요 라며 발을 동동 구르며 다급하게 손을 흔든다. 가능태의 물질화는 거울의 사물에 반사되는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 당신이 머릿속을 맴도는 그림이 거울에 비친다. 그것을 다른 말로 목표의 슬라이드라고 한다. 가능태 공간의 거울과 평범한 거울의 유일한 차이점은 가능태 공간의 거울은 그림을 곧바로 비추지 않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비춘다는 것뿐이다. 이런 이상한 상황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거울 앞에 서 있는데 거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사진이 인화되듯 천천히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이 되어 당신이 미소를 짓기 시작하지만 거울에 비친 당신은 아직도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다. 가능태 공간의 거울은 바로 이렇게 작동한다. 다만 반사된 모습이 바뀌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변화를 인식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그런데 그림이 계속 바뀐다면 거울이 어떻게 그것을 반영하겠는가? 그림이 아직 채
반사되기도 전에 서둘러서 자신의 슬라이드를 바꾸려고 하는 꼴이다. 그 결과 거울에는 흐릿한 실루엣만 보이게 된다. 네 번째 실수는 부정적인 슬라이드를 만든 것이다.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고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담은 슬라이드로 어떤 심상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물론 프로그래머가 그런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그의 머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오직 내부 의도만 사용했다. 거울은 그가 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만을 비췄을 뿐이었다. 물론 평범한 방법도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방법은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가능성도 대단히 희박하다. 목표가 이미 달성된 슬라이드를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더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가슴 벅찬 준비는 이미 진행 중이어야 한다. 그리고 성공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는 듯 거울 앞에서 뽐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일치하는 반영이 거울에 그려질 것이다. 가능태 공간은 역설적인 레스토랑과 같다. 그곳에서는 점원이 음식을 쟁반에 담아 테이블로 가져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 주문한 음식이 이미 나온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말 그대로 모든 음식이 이미 테이블에 다 차려진 것처럼 상상하고 또 상상하는 것이다. 이 특별한 레스토랑의 비밀은 점원이 커튼 뒤에 숨어서 당신을 지켜보다가 당신이 식사를 즐기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음식을 내온다는 것이다. 기억하길 바란다. 이것이 모두 속임수라는 것을. 다섯 번째 실수는 가능태 흐름에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이 실수는 한눈에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표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물론 당신은 프로그래머가 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애리조나에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가장 쉽게 열리는 바로 그 선택지의 문을 골라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마음이 만들어내는 다른 모든 거짓말이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래머의 마음은 그것이 가진 특유의 태도로 가능태 흐름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고 결국 몸을 겨우 우겨 넣어야 할 것이 분명한 타인의 문을 선택했다. 바로 옆에 오직 그만을 위한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정성스레 깔려 있는 레드 카펫이 분명히 보였는데도 말이다. 타인의 문이 가장 마지막 순간에 코앞에서 쾅 소리를 내며 닫힌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타인의 문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결론은 그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그 후에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라며 어깨를 으쓱하는 것 말곤 별다른 도리가 없다. 물론 정말로 아무도 모르긴 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가능태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게 전부다. 여섯 번째 실수는 마음이 시나리오를 통제했다는 것이다. 이 실수의 결과는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실수들만큼이나 치명적이다. 보통 마음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자만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사건이 예상된 시나리오와 다르게 흘러가면 전부 실패할 것이며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의 태도는 인생 트랙을 부정적인 갈림길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는 원래 일어나려고 했던 일들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 사건에 대한 태도를 표현할 때마다 당신은 두 가지 가능태를 향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리고 무수한 갈래로 이루어진 미로를 통과하여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미로 속에서 당신은 단순한 마음의 논리 때문에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한다. 사실 미로를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열쇠는 아주 간단하다. 바로 조율의 원칙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길은 목표를 향하고 있으며 모든 일은 정확하게 일어나야 할 방향대로 일어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인생 트랙은 항상 유리한 갈래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조율은 목표를 향한 가장 짧고 이상적인 길을 놓아줄 것이다. 대부분의 어리석은 실수들은 예상한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일어난다. 이것이 마음의 본성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둬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특성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저 마음이 조율의 원칙과 가능태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따르고 있는지 지각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주면 된다. 7번째 실수는 마음이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본질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실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이 하나의 실수로 일어난 것이었다. 영혼이 없는 마음은 마음이 없는 영혼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과 마음은 반드시 함께 해야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도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정도로 완전히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히려 프로그래머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은 바로 그의 뛰어난 마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올바른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에 영혼의 소리가 없다면 당신의 결정은 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마음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소위 말하는 상식이라는 반석을 기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뭐하러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말인가? 트랜서핑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실히 말해두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안전하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냥 인생에서 그저 그런 결과들을 얻는 것에 만족하고 아무런 기적도 기대하지 않으며 살길 바란다. 평범한 세계관의 틀에서 행동하는 사람의 사과는 상식에 따라 항상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마법사들의 설명을 기억하며 프로그래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 모든 것이 손바닥 안을 들여다보는 듯 훤히 보일 것이다. 참고로 말해두자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나의 친구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랄 수 없었다. 그의 영혼은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애썼고 결국에는 출구를 찾아낸다. 문득 그가 한때 그림을 썩 잘 그렸다는 사실이 떠오른 것이다. 그는 성공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은 채 과거의 취미를 차분히 되살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은가?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고가에 팔리기 시작했다. 다시 태어난 화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자신의 그림을 사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그림에 특별한 점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 작품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족한 것, 황금 같은 값어치를 가지지만 동시에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영혼과 마음의 일치였다. 이 일치 속에서 인간이 활동하는 어떤 분야에서든 걸작으로 여겨지는 모든 창조물이 탄생한다. 이제 화가는 행복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영혼 덕분에 자신의 길을 찾았다. 이후에 그는 나에게 사실은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좋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노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외국어로 대화하는 것도 늘 싫었다고 했다. 이제 화가는 해외로 떠나지 않는 것이 엄청난 행운이었다고 확신한다. 그랬다면 그는 이런 성공을 절대로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술이 화가의 영혼이 원하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또 다른 착각일지도 모른다. 그의 목표 중 하나가 오스트리아나 애리조나 어딘가에 버려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가능태 공간에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며 누구나 수많은 목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그 중에서 자신의 목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의 애착이 오직 영적인 영역에서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프로그래머의 이야기는 트랜서핑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예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따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길이 있다. 자신이 과학이나 예술에 어떤 재능이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법은 그보다 훨씬 단순하다. 그저 새벽별의 속삭임, 즉 자기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마음으로 영혼을 다그치거나 재촉해서는 안 된다. 영혼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마음의 관심뿐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트랜서핑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기본적인 도식을 상기시켜줄 일만 남았다.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자신의 목표를 세운 다음 목표의 슬라이드를 머릿속에 꾸준히 떠올리고 조율의 원칙을 따라 노를 저어가며 과정을 심상화하여 가능태 흐름을 따라 움직이면 된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간단하여 길을 잃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